한 명의 한 프로 인터뷰쇼. 저는 한미영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학교 교내 방송국에 아나운서 활동하면서 방송에 대한 꿈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저의 생각과 지난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김동일 작가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일입니다.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시민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구글 스케줄러를 통한 습관 만들기 등을 강의하고 있고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한 해가 마감되는 12월입니다.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며 많은 계획을 세우실 텐데요. 올해의 계획,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보죠. 우리 작가님은 올 한 해를 어떤 계획을 갖고 지내셨나요? 예, 좀 더 많은 책을 쓰려고 했는데 올해는 준비만 하고 발간은 못했고요. 그리고 많은 강의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꼴밖에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계속 실천을 해보신 2024년이었네요. 네. 황프로님은 어떠셨습니까? 2024년도?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던 한 해인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이제 블로그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또 저희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보려고 한번 열심히 시작해봤던 한 해였습니다. 네. 2024년을 돌아봤는데요.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세우고 돌아봤을 때 성과가 과연 어땠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계획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킨 일을 열심히 한 결과로는 스쳐간 월급 통장과 빈곤한 영혼만이 남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진짜 직장 다닐 때 월급 들어온 날이나 좀 그렇지 그 다음날 정말 통장이 빵이다 뭐 이런 얘기들 서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진짜 결과물에 대한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정말 그런 일을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야 계획을 이루고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을까요? 성과를 내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가 가진 성과를 내 성과로 많이 느끼시는데 그거보다는 나 스스로의 성과를 쌓는 거에 되게 중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주는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소비자로 살아가게 되지만 나의 성취를 계속 이어나가면 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요. 세월이 지날수록 나만의 내공이 좀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적 성장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내공을 쌓아가는 거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게 궁금하거든요. 무협지를 보면 매일같이 무공을 연마를 해서 그게 10년이 되면 내공이, 20년 되면 내공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매일같이 쌓이는 좋은 습관이 쌓이면 이런 미션들을 해결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명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명확한 목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당장 목표 정하기를 해야 합니다. 목표 정하기, 과연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해외여행을 지금 가시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걱정되시죠? 일단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시간적인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요. 네. 또 요즘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외국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왜냐면 자유여행이 확실히 재밌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안전의 문제도 있고 네네. 경제적인 문제나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걸림돌에 걸려서 가지 못하듯이 우리가 목표를 정하기를 할 때 이런 주변 것들을
것들을 신경 쓰다 보면 진짜 내 목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한 다음에 움직여야 어떤 큰 발걸음을 디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여건적인 걸 자꾸 생각을 하면 목표 설정이 쉽지만은 않고 첫발 떼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항상 어떤 목표 없이 그렇게 달려만 가는 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항상 목표를 정말 이뤄서 성과를 내고 싶은데 과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항상 문제거든요.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루에 4만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3만 1,000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채 5가지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습관에 묻혀가는데 목표를 정하는 건 이런 거에 이제 방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좀 구분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목표와 마이너스로 목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는 이런 겁니다. 월급을 좀 더 받고 싶으면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이런 어떤 큰 변화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너스 목표는 살을 뺀다든가 술을 안 먹는다든가 담배를 안 핀다든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목표, 안 좋은 거를 빼려면 절차를 하나 더 하면 됩니다. 절차를.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행동하는 데까지 채 1분이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주머니에 담배가 있고 오른쪽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으니까 자리로 이동해서 바로 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목표로 정하면 거기에 단계를 어떻게 넣느냐, 주머니에 담배가 있다? 그럼 라이터를 저쪽 찬장에다가 두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이가 있거나 아내가 있는 좀 잔소리를 들을 만한 곳에 라이터를 두면 제가 그거를 찾으러 가는 게 귀찮아서라도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목표를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공부를 잘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책상이 어지러워서 꼭 정리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정리를 하고 나면 왠지 힘이 빠져요. 그래서 공부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 전날, 그 전에 잠깐 책상을 정리해놓고 다음 공부할 교재를 올려놓고 이런 걸 이제 좀 바꿔 말하면 내일 아침에 매일같이 지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전날 운동화를 밖에다 바깥쪽으로 놓고 옷도 내일 입을 옷이 뭔지 옷걸이에 걸어놓고 이 정도만 하셔도 지각을 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목표를 세우는데 그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그 준비 과정을 괜히 거창하게 해서 거기서 그냥 이미 좌절되고 진행이 안 될 경우가 참 많은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정말 모두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근데 어떻게 그 각각의 방식의 생각에 맞게 이것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한 얘기는 사실은 모든 책이나 유튜브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결국 손등이 가려운데 내가 걸고 있는데 그걸 남이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불편해요. 근데 이제 그게 등이 간지러운데 내가 손이 안 닿는 곳을 누군가 긁어준다면 정말 감사하고 시원하게 좀 제가 이제 시원하게 해드릴 겁니다. 저는 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법으로 MBTI를 쓰고 싶은데요. 한프로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ISTP. ISTP. 그러면 이제 이 MBTI는 결국은 맞다 안 맞다의 기준은 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16개의 부류를 나눠서 선택의 폭이 되게 좁고 선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어디에다 빗대놓고 그 습관 행동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을 좀 이렇게 넓게 하네요. 예를 들어서 I 타입과 E 타입이 있습니다. 아까 I 타입이라고 하셨죠? I 타입은 어떤 타입이죠? 내향적인.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안쪽으로 와서 남들과 같이 있는 거는 에너지가 소모가 빨리 돼요.
그래서 나랑 있을 때 오히려 에너지가 되게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저는 이 타입인데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를 할 때 에너지가 더 활발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혼자 있거나 이러면 좀 우울해지고 딥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습관을 좀 예를 들면 제가 살을 뺀다라고 했을 때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 살 뺄 거야. 나 내년 1월 1일까지 5kg를 감량할 거고 나 이거 못하면 너한테 밥 살게.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하시고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카톡 사진에 나 1월 1일까지 5kg 감량 이런 식으로 남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놓으면 네. 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한 프로님은 어떻게 하시고? 저요? 글쎄요. 뭐 어디다가 뭐 제 아이디는 어디다가 좀 넣어볼까요? 그거를. 네. 만약에 자주 볼 수 있게. 그렇죠. 네. 한 프로님이 만약에 카톡 사진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굳이 하고 싶진 않죠. 뭐 저는 뭐든지 좀 이렇게 해내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걸 네. 원하는 그렇죠. 분이거든요. 네. 이 I형의 유형은 자신의 인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남들의 관심이나 인정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습관을 만약에 살을 뺀다라는 걸 진행을 하냐면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영문으로 뭐 로스트 10kg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일같이 집어넣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기는 뭐 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자꾸 뇌한테 어떤 자기 목적적인 그런 부분을 자꾸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차에다가 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까 왜 차 있을 때 집중도가 좀 아주 뛰어나잖아요. 혼자만의 공간.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뇌에 집중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지금 선뜻 떠오르네요. 저도 네. 한 프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I 타입의 유형이 네. 혼자서 그 결심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포스트잇을 이용하는 건데 네네.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그 밥을 먹을 때 한 공기를 덜어놓을 거야. 이런 이제 행동, 액션 플랜을 네네네. 이렇게 포스트잇에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거를 했으면 띄어서 오른쪽으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해놓고 이건 다 나 혼자만의 행동들이거든요. 오, 좋은 생각인데요. 네. 와, 당장 실천해야겠어요. 네, 좋네요. 나머지 MBTI에 대해서는 네, 다음 시간에 또 오늘 더 듣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이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한테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거죠. 네. 작가님이 또 꿈꿔 마시고 이뤄나가는 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생각, 그 속의 에너지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했어요.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다면 좀 더 쉽게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혹시 궁금한 부분이 또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 방송할 때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